우리가 이전 시간에 서비스 직무 분석으로 자기소개서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조금은 이제 숙지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또 이어서 사례를 통해서 한 번 더 살펴보고 직무 분석을 하기 위한 체크리스트 작성하는 방법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제 지인 중에는요, 한 취업 준비생 청년이 있었어요. 이 친구는 그 유기농 식품으로 유명한 어떤 기업에 취업을 했는데요. 이 친구가 평소에도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유통과 서비스가 좋아서 유통그룹의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다가 부모님 등살에 공무원 시험 준비도 약 5개월 정도 했었는데요. 자신이 원하는 분야가 워낙 뚜렷하다 보니까요. 가만히 앉아서 공부가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 친구는 그래서 평상시에도 직무에 대한 관심이 다른 학생들보다 많이 컸어요. 그리고 지원한 회사의 직무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지방대 출신이라는 점이 계속해서 그를 괴롭혔습니다. 수도권 대학으로 편입을 해야 할까? 어학 점수를 더 높여야 하나? 공모전이나 인턴 경험 같은 이 대외 활동으로 모자란 나의 스펙을 보강을 해야 하나? 이런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주변에서는 막 그러죠. 주변에서 막 이래요. 스펙을 높여라. 이력서 한 줄이라도 더 써놔야 하지 않겠니? 라는 이런 온갖 유혹으로 인해서 진로 설정에 상당히 방황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스펙에 대한 무분별한 투자를 일체 중단하고요.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에게 맞는 직무를 설정하고 준비하는데 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습니다. 그런 준비의 시간들이 어렵게 얻은 기업 면접에서 유감없이 발휘가 되었고요. 결국 합격했습니다. 이 친구는 실제로요. 자신이 지원하는 직무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무슨 일을 내가 어떻게 잘할 수 있다라는 자료를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프랜차이즈 매장을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방문 리뷰를 작성을 했고요. 경쟁점과 방문해서 또 비교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아르바이트에서 쌓은 경험과 그 당시에 부진했던 부분을 내가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비전과 그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약속을 맹세했습니다. 물론 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비전을 제시를 한 거죠. 스펙을 뛰어넘어서 지방대 뛰어넘어서 취업에 성공한 겁니다. 이 외에도요. 31세 여성이 중견기업의 신입사원으로 취업한 사례나 어학 점수가 없는 사람이요. 외국계 기업에 합격을 한 거예요. 이런 다양한 사례들이 있어요. 스펙을 뛰어넘는 취업 성공 사례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직무를 알면 백전백승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정말로 그 회사에서 일을 하고 싶다고 하면서도요. 정작 그 회사와 일에 대해서는 별로 알아보지를 않고요. 즉 거의 아는 거 없이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죠? 지원자 입장에서는요. 지원하는 회사가 많아서 일일이 신경 쓰기가 어려워요 라는 이유 아닌 이유, 변명이 있겠지만 이 회사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지원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준비도 안 된 지원자를 굳이 뽑을 이유가 없겠죠. 여러분이 만약에 그동안 수많은 회사에 지원을 했는데도 번번이 실패했다면 반성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너무 주눅이 드실 필요는 없어요. 오늘 강의를 듣고요. 여러분이 꿈꾸는 그 자리를 위해서 제대로 공부하고 연구한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그 자리에 우뚝 서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을 도와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내용은요. 직무 분석을 위한 체크리스트인데요.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당신이 지원하는 회사의 업은 무엇인가? 아까 얘기했죠? 앞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요. 비즈니스, 업은 무엇인가? 첫 번째 볼게요. 회사는 어디에서 무엇으로 돈을 버는가? 어디에서 무엇으로, 무슨 일을 하는 회사인가? 파악을 해야 되겠죠? 당연한 거죠. 그리고 누구에게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판매하는가? 우리가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의 주 고객은 누구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비즈니스 구조가 어떤지를 알아야 돼요. 고객에게 직접 제공하는가, 서비스나 상품을 직접 제공하는가, 아니면 그 기업의 파트너가 있어서 그들을 거쳐서 제공이 되는지 비즈니스 구조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회사와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 사람,
회사나 기관은 누가 있는가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체크리스트 한번 볼게요. 핵심 고객의 삶을 편하게 바꿔주려면 뭘 해야 하는가? 고객 중심적인 사고죠. 그 회사의, 그 기업의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원하고 그 기업의 서비스나 상품을 구매를 하는가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똑같은 거죠. 왜 사는 걸까? 왜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걸까?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요, 만약에 고객이 회사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게 무엇인가? 이런 거 사실 인터넷으로 서치해보면은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어떻게 하면 그 불만을 없애고 회사에 더 많은 돈을 내게 할 수 있는가?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회사에 대한 그런 충성도를 높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세 번째 체크리스트예요. 회사는 왜 지금 당신과 이야기하고 있는가? 회사의 당면 문제. 회사가 사람을 필요로 할 때는, 새로운 인재를 채용하고자 할 때는 회사에 어떤 새로운 변화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회사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가? 회사의 핵심 산업 분야나 핵심 계획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회사는 여러분의 어떤 기술이나 경험을 필요로 하는가? 그냥 뽑을 이유가 없어요. 내가 어떤 장점, 어떤 강점, 어떤 능력과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당신을 채용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회사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 아까 얘기했죠. 회사의 당면 문제. 뭔가 인수 합병을 했다, 아니면은 제3의 세계로, 아니면 다른 해외로 어떤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 체크리스트예요. 회사가 이익을 더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전략적인 부분이죠. 아까 위에 비즈니스 분석과 연결된 건데 누가 고객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돼요. 주 고객 타겟층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싸게 더 많이 팔아야 되는가? 적게 팔아도 더 비싸게 팔 수 있는가? 아니면 더 비싸게 더 많이 팔 수 있는 묘안이나 대책이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회사의 비용을 덜 쓰게 할 수 있을까? 마케팅이나 이런 홍보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많이 들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더 적합하게, 적절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걸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게 좋겠죠.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체크리스트 볼게요. 당신이 회사의 대표가 되어 업계의 판도를 바꾸고 다른 회사들이 따라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혁신 전략에 대한 내용이에요. 말이 조금 어렵지만 밑에 쉽게 풀어져 있어요. 보세요. 첫 번째, 업계를 리드하고 다른 경쟁자가 따라오는 상황이 되면 회사는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업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회사가 시도하지 않은, 아직 회사는 모르고 있고 시도하지 않았지만 내 눈에는 보이는 뭔가 굉장히 좋은 전략이 있을 수 있어요. 아이디어 뱅크, 머리를 막 굴리셔야 돼요. 그리고 업종에서 성공한 방식을, 다른 업종에서 성공한 방식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거 벤치마킹 할 수 있겠죠. 업종에서 성공한 방식을 적용할 만한 것들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많이 정보를 찾아보셔야 됩니다. 자, 여섯 번째 체크리스트예요. 이제 이 모든 것들과 당신이 가진 능력, 기술, 스킬, 경험, 통찰력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는지, 그러니까 회사에 대해서 능력, 기술, 스킬, 경험, 통찰력, 그러니까 나랑 연관을 시켜야 돼요. 내가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뛰어나, 아니면 나는 해외에 어떤 경험이 있어, 아니면 나는 봉사활동을 정말 많이 했어. 이런 것들에서 그런 경험들을 도출을 해내서 나 자신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에 대해서 쓸 수 있어야 돼요. 보세요. 나 자신 마케팅이라고 되어 있죠. 회사가 하고 싶은 일, 고객을 더 끌어올 수 있는 일, 회사가 발전할 수 있는 아이디어와 당신은 어떻게 관련이 되어 있는가? 이유를 만들어내야 돼요. 내가 이 기업에 이 직무에 지원을 하고자 한다. 나는 여기서 정말 뼈를 묻고 싶어. 난 정말 여기서 일을 잘하고 싶어. 뽑아줘야 되잖아요. 뽑을 수 있게끔 그런 아이디어를 당신이 같이 연관을 시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볼게요. 당신은 회사가 발전하는데 어떤 영역에서 어떻게 공헌할 것인가? 당신의 기술과 경험이 회사에서 더 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역이 무엇인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보세요. 다른 사람 말고, 다른 경쟁자들 말고 그 무수한 다른 취업 준비생, 취준생들을 제치고 당신만이 제시할 수 있는 당신의 가치가 최고로 발휘될 영역은 어딘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 사실 인터넷에 가보면 거기 뭐 면접을 봤는데요. 거기 이력서를 냈는데요. 이런 항목들을 적으면 좋고요. 이런 경험들이 좋아요 라고 많이 올라와 있고 요즘 커뮤니티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서 거기 기업에 뭐 연봉이든 뭐 회사 정보든 뭐 어떤 뭐 인재를 원한다 이런 거 다 나와 있어요. 하지만 그런 그냥 획일화된 다른 가치 말고요. 나만 가지고 있는 거 있죠. 나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매력들을 최고치로 발휘를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영역을 발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나 자신을 마케팅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볼게요. 7번째 체크리스트예요. 이거 눈여겨보셔야 돼요. 어떻게 당신을 뽑을 보스가 반짝반짝 빛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그러니까 보스를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건데 나를 이용해서 나 자신을 마케팅해서 보스를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당신의 보스는 당신을 뽑으면 뭐가 좋아지는가? 뭐가 좋아지는지 이유를 만들어야죠. 저는요, 뭐, 이렇게 그냥, 뭐, 주저리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딱, 알맹이만, 나의 핵심만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강점들을 뽑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볼게요. 면접관인 보스가 다른 지원자 수십 명을 버리고 당신을 선택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가? 이거 뭐 해결화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잘났는데 내가 왜 잘났는지 그리고 잘난 이유를 얘기하면 항상 그 뒤에는 경험이나 에피소드가 따라와야 돼요. 당연하죠. 예를 들어서 저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뭐 친구들과 모였을 때 어쩌고저쩌고 그냥 누구나 다 하는 그런 경험들을 적으면 전혀 매력이 없어요. 커뮤니케이션이 뛰어나면 그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뛰어나서 뭔가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 아니면 누군가를 정말 기지를 발휘해서 어떻게 뭔가 내가 행동을 했던 경험 이런 것들을 적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쭉 살펴봤잖아요. 그러면 제가 7번 눈여겨서 봐야 된다고 했었죠. 보세요. 7번의 핵심입니다. 위에 제시된 질문과 과제를요. 그러니까 특히 마케팅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나 자신 마케팅.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철저히 조사하고 고민해서 답을 얻었어요. 그러면은 미래의 보스인 면접관에게 그 아이디어를 설명을 해서 납득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요. 반드시 원하는 자리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7번까지 체크리스트 너무 버겁다. 나는 시간이 없다. 나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하는 분들은요. 시간이 없더라도 이 두 가지는 꼭 하셔야 돼요. 저랑 약속을 하셔야 돼요. 보세요. 먼저 업종과 시장, 비즈니스를 분석해야 됩니다. 첫 번째, 그들이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지. 아까 말씀드렸죠? 두 번째, 시장에서 누가 플레이어고 누가 경쟁자인지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하면 회사가 다른 플레이어 그리고 경쟁자들과 차별화된 무엇인가를 고객에게 줄 수 있는지를 분석하셔야 됩니다. 이 분석들이 끝났다. 그러면 회사와 조직 그리고 문화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정말 분석해야 될 게 많죠. 첫 번째로 한번 볼게요. 회사와 그 회사의 비전과 현재 상황 그리고 이슈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건 사실 어떤 기업에 가고자 하면 다들 이 정도는 찾아보고 가잖아요. 그죠? 인터넷으로 기사도 찾아보고 홈페이지에 수시로 들어가 보고 사람들의 이런 평판이나 이런 이미지, 기업의 이미지가 어떤지는 다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왜 회사가 당신 같은 새로운 사람을 필요로 하는지. 그랬죠. 회사가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또 새로운 통찰력, 어떤 통찰력을 필요로 하는지를 분석을 하고요. 끝으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다른 지원자가 아니라 여러분이 이 회사에 무엇을, 어떤 가치를 가져다 줄 수 있는지를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과정이 바로 취업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자기소개서 각 항목마다 인사 담당자의 시선을 끄는 우리 헤드라인 문구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이 서비스 직무에 지원을 할 때 도움이 될 만한 헤드라인 문구 몇 개 준비했는데요. 보세요. 첫 번째, 대인관계에 대한 헤드라인이에요. 고객의 이익보다 자신의 이익에 더 밝은 사람이 많다. 이거는 나는 서비스직에 지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고객의 이익을 우선시한다라는 내용 밑에 기술하면 되겠죠. 그리고 쭉쭉쭉 있어요.
별 볼 일 없는데도 끌리는 사람과 어울려라.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다. 그쵸? 이건 뭔가 겸손한 듯한데 겸손하지 않게 자기의 매력을 어필하는 거거든요. 나는 가진 게 많지 않지만 사람을 끌 수 있는 매력이 있어요. 제 생각에는 이런 경험 때문에 이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는 그런 이유를 뒷받침해줘야 됩니다. 그리고요, 이 서비스 직무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게 커뮤니케이션이잖아요. 헤드라인 문구 한번 볼게요. 말은 가슴에서 나오지 않으며 몸과 잠에 불과하다. 가슴에서 나오는 따뜻한 말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은 생각하는 것이 적으면 적을수록 말이 많아진다. 경청을 잘하라는 거죠. 그 밑에도 똑같아요. 사람이 사람을 헤아릴 수 있는 것은 눈도 귀도 지성도 아니다. 오직 가슴과 진심뿐이다. 진심이 담긴 따뜻한 말, 경청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걸 나타낼 수 있는 헤드라인 문구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쓰시면 됩니다. 자, 인문학적 소양이 드러나는 문구를 보시니까요. 좀 마음이 어떠세요? 조금 차분해지시나요? 책에서 제가 이런 문구를 본 적이 있는데요. 평소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로 살아간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기회가 오게 마련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에 집중하고 스스로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면 됩니다. 여러분 모두 취업에서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인크루트 취업학교 강사 이수미였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